네, 뉴욕 증시 마감 시황에 이어서 상품 시장 동향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 이슈들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지금 화이자가 67억 달러 규모의 현금 거래로 아레나 파마스유티컬스죠. 네, 아레나 파마를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관련 내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CNBC 기사고요. Pfizer bets on Arena Pharmaceuticals promising bowel disease treatment in $6.7 billion deal이라고 기사 제목이 나왔습니다. bowel disease 하면은요, 장과 관련된 내용이죠. 장질환 치료제입니다. 자, 함께 보시면은요, 지금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이죠. 약물 개발업체인 아레나 파마스유티컬을 현금으로 67억 달러에 인수를 해서 위와 장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을 표적으로 하는 유망한 치료제 후보를 추가할 것이다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계약에 따라서 화이자는 주당 100달러의 아레나의 모든 발행 주식을 인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당 100달러 제한은 시장 전 거래에서 92% 급등하면서 95.90달러로 아레나 주식의 마지막 종가의 2배를 형성을 했는데요. 지금 화이자가 치료 파이프라인을 확장하기 위해서 지금 체결한 가장 최근의 계약인데 회사는 지난달 면역 항암제죠. 회사인 트릴리움 테라퓨틱스를 22억 2천만 달러에 인수를 해서 혈액암 치료제 무기고를 강화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레나 같은 경우는요, 위장병학과 피부과 그리고 심장학 치료를 포함한 치료 제품의 사업을 집중해 왔는데요. 주요 후보 물질인 에트라시모드라는 궤양성 대장염에 대한 후기 연구와 또 소화관의 또 궤양을 유발하는 염증성 장질환이죠. 크론병에 대한 중기 그리고 후기 연구에서 테스트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화이자는 또 미국에서 300만 명한테 영향을 미치는 만성 염증성 장질환인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현재 중간 단계 연구를 진행 중이고 내년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 추이는 잠시 후 장연구소에서 보다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정규장에서 아레나 파마스유티컬 80.38% 급등하면서 90.08달러 선에서 거래 마쳤다는 점 함께 짚어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거의 40년 만에 가장 큰 연간 급등세를 보이면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을 견딜 수 있는 주식에 대한 탐색이 시작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상승 여력이 있는 두 가지 종목이 나왔습니다. 관련 기사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these two popular stocks have enough pricing power to withstand inflation, traders say라고 기사 제목이 나왔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요, 오늘 좀 빠지긴 했지만 애플과 스타벅스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파이퍼 샌들러의 크레이그 존슨 수석 기술 연구 애널리스트죠. 지금 보시면 애플이 여전히 매우 매력적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최근 아이폰을 업그레이드했을 때 애플이 믿을 수 없는 가격 결정력에 주목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애플이 첫 아이폰을 출시했을 때 2007년 지금 보시면 2007년 이후에 가격이 80% 이상 올랐다라고 하면서 애플의 주가는 같은 기간 동안에 4,050% 이상 올랐다라고 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에 주가는 179.45달러로 마감을 했죠. 3% 상승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존슨은 또 애플의 주가가 157달러 선에서 7달러 선으로 밀리게 되면 매수할 것이다 라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기간이 조금 연장되기는 했지만 9월의 고점에서 후퇴하면서 저는 애플의 매수자가 되었다라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주가 차트 확인해 보시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흐름 보고 계시고요. 줄 파이낸셜스의 또 지금 보시면은 최고 투자 책임자죠. Chief Investment Officer입니다. 퀸트 타트로인데요. 같은 인터뷰에서 다른 업계 리더도 비용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대답을 내놨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이죠.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주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엄청난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분명히 이러한 투입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일부 사람들의 회사의 높은 부채 수준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60억 달러의 현금도 보유하고 있다라는 의견 내놨습니다. 스타벅스는 인플레이션의 이러한 역풍에 확실히 대처하기 위한 우리의 플레이다라고 해놓은 의견까지 전해드립니다. 두 종목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애플과 스타벅스 그리고 앞에서 짚어드린 화이자가 인수한 아레나 파마스유티컬에도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시기를 바라면서 글로벌 인사이트 소식 마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전문가분 모시고 또 뉴욕 증시 분석과 함께 국내 증시 전망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강남역 WM의 국제문 수석 매니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석 매니저님, 간밤에 뉴욕 증시 쉬어간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그렇습니다. 발생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시장의 우려감이 또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닌가. 뭐 채권 가격도 좀 급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뭐 장 초반에 사실 뭐 이제 애플도 좀 상승을 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다. 개장전 시초까지는 좋았는데 결국에는 하락 반전을 했거든요. 어떻게 봐야 그렇습니다. 될까요? 뭐 중국의 저장성인가요? 중국의 저장성에서 확진자 급증에 따라서 일부 기업들이 공장 가동의 중단 이런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과적으로 지금 뭐 39년 만에 지난주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사상 최고치다. 그 결과적으로 경기가 돌아서기도 전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빠른 테이퍼링, 그다음에 빠른 금리 인상 이런 점에 따라서 뭐 주식으로부터 돈을 뺄 수밖에 없는, 뭐 시장이 힘들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나오고 있는데요. 모든 배경들이 작년 같은 경우도 결국 코로나 확진에 따른 각국의 어떤 뭐 공장 가동 중단 이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초강력 인플레이션이 나온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장 우려했던 점들이 지금 어떤 오미크론이 확산 속도는 빠르겠으나 뭐 큰 데미지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뭐 중국에서 사망자가 나왔다 이런 내용과 함께 시장에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우려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중국의 어떤 공장 가동 중단 아직까지는 추가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점들이 다시 한번 미국과 독일에 확산되면서 이제 위드 코너로 가기 전에 다시 한번 공장 가동이 중단된다면 인플레이션이 더 빨라지지 않을까? 그렇다면 금리 인상도 더 세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들이 다시 한번 긴장감을 속출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있을 미국 FOMC가 상당히 좀 주목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이 부분들도 글쎄요, 미리 뭐 이전에도 주가 어떤 금리 인상 전에 시장이 상당히 흔들렸다. 이런 점들을 얘기를 해본다면 일부는 어떤 이런 점들을 놓고 미리 주가 오를 때마다 팔고 보자 이런 심리가 상당히 나오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장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점들을 보는 것 같고 특히 미국의 주가들은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어떤 경기 방어주인 가격을 인상시키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한쪽에서는 전반적으로 힘든데 오히려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수혜를 본다고 하기는 좀 편하긴 그렇습니다만 가격을 올리면서 수혜를 보고 있는 일부 필수 소비재 어떤 코카콜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일부 상승을 보였다. 이런 점들을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이런 뭐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종목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연관돼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장성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세계에서 최대 항구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때 아마 폐쇄를 했다가 물류에 큰 문제가 생겼는데 그렇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춘절에 맞겠다는 거 아닙니까? 춘절에 그렇습니다. 이동을 맞겠다는 건데 어찌 보면 어차피 춘절에야 일 안 하는 때인데 어떨 것 같아요? 이것도 물류에 큰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일시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이제 뭐 미국 최대였던 LA 롱비치 쪽에서 한쪽에서는 이런 뭐 물류 때문에 전 세계가 상당히 힘들었는데 뭐 그쪽에서 일부는 이제 일부 그 선박 운항수가 좀 줄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공급망이 해소되는 것 같구나라고 상당히 안도감을 나오고 있었는데 글쎄 이런 중국의 이런 그 저장성의 일부의 어떤 공장 가동 중단 이런 점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일부 뭐 일시적인가 네네. 그리고 다른 나라 쪽에서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확산되지만 않는다면 뭐 큰 우려는 없을 것 같고 일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과연 뭐 다른 나라로까지 확산되는 건가 이 부분들을 좀 잘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계속해서 이번 주에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좀 해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뭐 파월 의장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 아무래도 매파적인 의견을 내놓지 않을까 싶은데 뭐 단기적인 변동성 뭐 예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주가가 결과적으로 지금 시장에 나온 스탠스는 이제 결과적으로 어떤 경기가 지금도 보시면 또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서 일부는 이제 뭐 공장 가동 폐쇄 또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분명히 경기는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뭐 어쩔 수 없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39년 만에 최고치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뭐 시장에서는 어떤 금리 인상 속도가 과연 어느 정도 빨라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도 주가가 뭐 과거의 어떤 학습 효과를 놓고 본다면 조정을 보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미리 좀 현금 확보를 좀 하고 보자. 뭐 그런 심리가 상당히 강하게 나오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 뉴욕 증시 코멘트 붙어 있는 것들 이렇게 보니까 낙관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유동성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가 상승세는 좀 지속될 거다라고까지 낙관적으로 보는 견해들이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단기적으로는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개인적인 투자의 어떤 철학이 엇갈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 측면에서는 이제 뭐 크게 보면 주가가 지금 13년 동안의 랠리이기 때문에 이제 한쪽을 봐서는 어떤 그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아직까지는 뭐 금리 인상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유동성도 살아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떤 그 수익을 챙기자 뭐 네. 그런 쪽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차원에서는 뭐 그런 랠리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더 수익을 좀 극대화하고 좀 보자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조금 좀 길게 본다면 결과적으로 이런 그 금리 인상 스탠스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반등하는 대로 일부는 좀 현금을 확보하고 보자 네. 이런 심리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보여집니다. 네, 일단 뭐 우리 국내 증시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장 뭐 아무래도 하락장 예상이 되겠죠. 뭐 좀 국내 증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좀 간략하게 좀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 가운데 이미 뭐 지난주 어떤 그 39년, 40년 만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최고치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이번 주 FOMC 결과가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날 새벽에 나올 텐데 시장에서는 어쨌든지 뭐 이미 그런 내용들 어떤 테이퍼링이 상당히 빠르질 것 같다. 내년 3월 달에 끝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스탠스도 나올 수밖에 없는데 과연 뭐 2번일까? 3번일까? 아직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뭐 우리나라 증시는 최근 어떤 외국인들 뭐 일부는 뭐 선물을 샀지만 그래도 여전히 주가가 오르는 대로 뭐 현금 확보 차원을 뭐 서두르겠다 이런 쪽이 나올 거기 때문에 주가가 뭐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부는 뭐 현금 확보 전략을 하고 일부는 어떤 시장에 따라서 뭐 트레이딩 전략으로 맞춰 나가는 그런 전략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 뭐 전일장 특징주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아무래도 우리 증시를 이끌고 가는 뭐 코스피 지수는 당연히 또 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대장주들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삼성전자 뭐 어떤 좀 좋은 소식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전일 시장의 특징주라고 한다면 이제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을 진출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일부 로봇 관련주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지금 시장에서는 뭐 일부 나오는 얘기들, 이제 코로나 어떤 확산에 따라서 과연 뭐 이런 인간지능 로봇 관련해서 이런 로봇을 통해서 어떤 뭐 나중에는 어떤 자율 주행, 그다음에 심지어는 뭐 의료 로봇 관련해서 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최근에 우리가 이제 경험을 했지만 미국의 어떤 물류 대란, 뭐 롱비창에서 코로나 여파 때문에 어떤 트럭 운전사들이 활동을 하기가 힘들었다. 그러면서 일부의 어떤 물류 대란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다는 점들을 앞으로는 어떤 로봇가 그런 물류를 운반을 책임진다. 그다음에 어떤 최근에 일부 어떤 한국의 어떤 제약주를 갖다 운반하는 그런 로봇들, 어떤 유진 로봇 같은 경우도 그런 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이제 뭐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이제 운행 차원에서 심지어는 어떤 미래 어떤 택시 같은 경우도 어떤 로봇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슬로베니아 병원에 어떤 공급 약품을 운반하는 어떤 그 자율주행 배송 로봇. 어쩌면 앞으로 어떤 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점점점 활동 범위가 좁아지는 부분들을 어떤 로봇이 이제 책임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일 어떤 삼성그룹의 로봇 진출 가능성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로봇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였는데 최근에 어떤 그 잠잠했던 부분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뭐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이런 부분들과 함께 모처럼 만에 그동안 했던 조정을 보이고 어떤 로봇 관련주가 대기업에 투자한다는 소식과 함께 상승을 보였다 이런 점들이 어떤 또 다른 특징주가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삼성전자가 로봇에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삼성전자 전체, 삼성그룹 전체로 봤을 때 왜 그저 이재용 부회장이 밝혔던 뭐 바이오 반도체 뭐 몇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전선을 또 너무 넓게 피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도 드는데 업계에서는 증권업계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나요? 글쎄요,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한편으로 봐서는 어떤 우리의 어떤 미래의 먹거리가 무언가를 갖다가 초점을 두고 어떤 그 전략을 펼치는 것이 네.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한쪽의 어떤 사이드에서는 뭐 삼성도 선언했지만 어떤 바이오 한 측면 축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측면들은 글쎄 지금 뭐 애플 같은 미국의 지금 최근의 어떤 주가 중에서 가장 크게 떠오르는 주식이 애플인데 애플 같은 경우도 미래의 어떤 뭐 자율주행, 뭐 AI 이런 한 측면에서 자율주행 차를 갖다가 내놓겠다는 그런 내용과 함께 어떤 그룹 주가가 전체적으로 크게 상승을 보였다는 점들 이런 점들을 놓고 또 다른 축인 어떤 미래의 어떤 어떤 먹거리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런 점들이 로봇가 분명히 어떤 한 축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뭐 삼성그룹도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뭐 겨냥해서 뭐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어떤 미래에 대한 먹거리 차원에서 또 다른 측면에서는 분명한데 뭐 이런 점들을 과연 어느 쪽으로 현실화시킬지 뭐 상당히 좀 관심도 좀 주목되고 있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업계에서는 삼성이 기존에 힘을 쏟고 있는 반도체라든가 AI라든가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로봇하고 연관이 돼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아무래도 뭐 시너지 차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아무래도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는 또 새로운 더 나은 그런 먹거리 차원에서 이런 쪽을 약간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아직도 삼성전자가 아주 뭐 저가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이라도 뭐 매수 의견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중장기 측면에서는 매수 차원은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단기적인 차원에서는 지금 삼성전자가 글쎄요, 뭐 다른 쪽에서 많이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의 결과적으로 이제 그 서플라이 차원에서 언제쯤에 정상적인 모멘텀이 나올까? 뭐 다른 쪽에서는 내년 3분기가 아닌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분명히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이제 뭐 승부를 걸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 쪽에서 성장 궤도에 빠르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쪽은 지금 미리부터 이제 매수를 하는 것 같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아직 좀 빠른 것 같다. 그리고 PC라든가 이런 쪽이 뭐 작년 연초에 상당히 이미 올라섰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이런 PC라든가 이런 쪽이 좀 바로 좀 나오지 않을까. 따로 이런 측면에서는 결과적으로 내년 1, 4분기에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면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쪽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지금 뭐 서둘러서 따라잡기보다는 한 번 더 떨어질 때 사겠다. 뭐 이런 쪽도 나온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차원에서는 미리 사놓고 기다리자. 이런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조금 더 쌀 기회를 보자. 이런 차원에서는 조금 더 기다리는 전략. 이런 쪽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또 우리 대장주죠. 네, 관련한 또 이슈들 말씀도 들어봤습니다. 일단 뭐 변동성이 당분간은 있을 것이라는 점 뭐 계속해서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애플이 뭐 아무래도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또 애플 관련주들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전일장 특징주에서도 애플 관련 뭐 부품주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주목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애플 같은 경우가 뭐 그 어렵다는 중국에서 지금 6년 만에 뭐 스마트폰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뭐 상당히 이런 얘기가 나오겠는데 가장 중요한 점들은 애플이 과연 뭐 전기 자율주행차를 앞으로 하겠다. 그다음에 뭐 AI 확장 현실을 접목시켜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나오겠는데 글쎄요 지금 뭐 테슬라 같은 경우가 과연 자동차만 파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어떤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이런 쪽에 대해서 수많은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들인데 애플이 이제 이런 점들을 갖다가 내놓겠다 이런 점들을 가지고 시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어떤 소프트웨어 확장 이런 점들을 높여보는 쪽인데 뭐 LG노텍과 LG전자가 전일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는데 뭐 결과적으로 LG전자와 LG노텍이 이제 애플 쪽에 부품을 공급하겠다 이런 가능성 때문에 또 하나의 어떤 그 성장성의 모멘텀이 되면서 상승세를 보이겠는데 애플의 어떤 성장성 현재 미국에서 일부 이제 S&P 500 중에서 뭐 이런 종목들이 성장성을 구가하고 있다는 점들인데 이제 뭐 다른 쪽 측면에서는 계속 뭐 JP모건에서도 뭐 목표가를 좀 상향 조정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뭐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어떤 LG노텍, 그다음에 LG전자 이런 쪽 주가도 더불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 뭐 전일 어떤 또 하나의 어떤 특징주가 아니었나 보여집니다. 최근에 보면 왜 식료품 업체들 가격 많이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뭐 수익은 좋아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들 최근에 어떤 미국에서도 어떤 뭐 코카콜라의 어떤 신고가 행진,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맥도날드 같은 경우도 뭐 100조, 200조 시가총액 상위, 미국에서 어떤 경기 방어주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는데 이런 음식 업종들이 이제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뭐 음식 업종이 상승을 하려면 가장 히트치는 상품이 뭐 대박을 터뜨리거나 소위 네. 아니면은 그런 그 가격을 인상시켜서 전가시켜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과거에 어떤 그 뭐 삼양식품이 불닭볶음면을 히트를 치면서 그게 주가가 크게 올랐던 적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농심 같은 경우도 몇 년 전에 어떤 짜왕이라는 이런 내용들과 함께 큰 수출을 보이면서 상승세를 보였는데 뭐 그 이후에 어떤 뚜렷한 히트작이 없으면서 주가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최근에 어떤 그 풀몬의 가격 상승, 그다음에 농심 같은 경우도 뭐 카프리선이라든가 웰치소다 가격 인상, 자 이런 부분들과 함께 이제 줄지어서 이제 이런 음식 업종들이 뭐 가격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면서 전일 이제 뭐 풀무원, 그다음에 CJ 제일제당, 뭐 오리온 더불어서 이제 가격 인상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이제 음식 업종들이 상당히 이제 기지기를 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최근에 어떤 미국 쪽에서도 이런 뭐 음식 업종들이 뭐 주가가 상승세를 전일 보였었고, 그래서 한쪽에서는 어떤 경기 방어적인 성격, 그다음에 그동안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 그다음 밸류션이 싸다, 그다음에 이제 가격 올릴 때가 됐다, 이런 점들과 함께 올리고 있는데 저가 매수와 어떤 그 저가 매수가 상당히 들어오면서 이런 점들도 이제 뭐 주가가 뭐 저가 메리트 속에서 일부분은 약간 이제 소폭 뭐 가격 상승 쪽이 뭐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한참 막 주식했을 때 풀먼 같은 종목들을 그렇습니다. 굉장히 관심 많이 가졌거든요. 연말에 배당도 있고 또 이렇게 항상 그 어떤 박스권 안에서 좀 많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뭐 8,000원 언더에서 뭐 7,000원, 8,000원대에서 사면은 10,000원대에서 연말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런 종목인데 지금은 이제 17,000원 넘게 거래가 되고 있지만 연말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면 참 좋았었는데 요즘에는 뭐 곡물 가격도 올라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샘표나 풀무원 이런 종목들이 좀 지지부진하거든요. 뭐 좀 전에 뭐 CJ 제일제당, 뭐 풀무원, 농심, 오리온 다 언급을 해주셨지만 앞으로 좀 가져가는 걸 어떻게 뭐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될까요? 아니면 연말을 그냥 좀 가져간 배당을 노리고 좀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최근에 대부분의 인플레이션 폭등에 따라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가격 인상 부분,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 뭐 밸류션이 싸다, 그다음에 이제 가격 인상할 시점이 돼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장기적인 차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가격 인상을 계속 한다는 부분들이 분명히 다른 쪽에서는 어떤 그 정부적인 그런 차원도 있고, 그다음에 뭐 소비자 차원에서도 어떤 뭐 계속 가격 올리게 된다면 상당히 반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뭐 주가에 상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 따라서는 지금에 따라서 어떤 주가 상승적인 측면에서는 메리트가 있는데 중장기 차원에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어떤 그 식품에 대한 메리트, 뭐 수출, 뭐 기여도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많이 나온다면 그런 부분들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관심이 있지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점들을 바라가면서 매매하는 게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도 화이자가 뭐 큰 돈을 들여서 제약회사 인수 소식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제약이나 바이오 쪽에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눈여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들, 뭐 최근에도 일부 이제 코로나 관련 일부 제약주들이 반등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 1월달에 세계 최대 행사 JP모건 헬스케어에 이제 초대된 기업들 네네. 몇몇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일에는 이제 대원제약이 뭐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상승을 보였지만 네. 뭐 네오이문텍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매드팩토, 레고캠 바이오, 올릭스 이런 종목들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어떤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이제 주가 움직임을 보게 되면 거의 뭐 20년, 뭐 길게는 30년 동안의 모든 어떤 재산을 털어서 이제 R&D 그렇죠. 투자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투자를 하기 1상, 뭐 2상, 3상 계속해서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어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환자에게 투여하는 데까지 걸리기에는 너무나 많은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뭐 빅파마들의 라이센스가 기술 수출을 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빅파마들의 성공적으로 이어진다면 주가가 거의 뭐 몇십 년 동안의 조정을 보이다가 일순간에 빠른 주가가 뭐 불과 이제 몇 달 만에 심지어는 뭐 1000%까지 상승을 보이는데, 자, 이 부분들을 앞두고 이제 내년에
과연 제품으로 헬스케어에 이제 이 부분들 이번에 발표를 하는데 과연 어떤 빅파마가 한국의 어떤 기술력을 인정해서 라이센싱하고 기술력을 사갈 건가 상당히 기초가 주목됩니다. 미국의 기업들은 워낙 자본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뭐 삼상을 성공을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환자까지 투여를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매출이 나오는 이런 쪽이기 때문에 뭐 화이자라든가 뭐 일라이릴리, 뭐 존슨앤존슨 이런 기업들은 어떤 퍼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싸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기업들을 이제 뭐 시장의 펀더멘탈 이 부분들과 고려해서 뭐 가져가겠다라고 한다면 미국의 어떤 제약사가 그나마 좀 안정적인 것 같고요. 네네. 우리나라 어떤 바이오 업종들은 이 부분을 앞두고 이제 미국의 어떤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라이센싱 아웃들이 나올까에 대한 기업들을 뭐 상당히 이제 빠르게 겨냥해서 매매를 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뭐 겨냥해서 매매를 하는 쪽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네, 뭐 일단 요즘에 또 암 관련한 그런 치료제 관련해서도 굉장히 또 많이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제약 바이오 쪽 얘기하신 김에 좀 그런 쪽으로도 특징주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전일 어떤 네오이미터 관련 종목들이 이제 대당암, 췌장암, 피부암 관련해서 이제 병행 투여를 하겠다. 뭐 최근에 어떤 매드팩터 같은 종목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레고캠 바이오, 뭐 올릭스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지금 뭐 1상, 2상을 성공을 하면서 이제 3상을 앞두고 내년도에 이제 있을 1월 달이죠. 1월 달 초에 이제 제품을 헬스케어에 초대가 돼서 이런 뭐 기술력을 분명히 이제 발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발표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따르는 기술력을 미국 쪽에서 이제 보고 상당히 자기들 보기에 어떤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기술력을 사가는 뭐 그런 쪽이 된다면 주가가 크게 업데이트 될 텐데 그래서 지금 미리 주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대개는 미리 이제 앞서서 상당히 움직인 다음에 주가가 미리 상승을 한 이후에 내년 1월 13일 날에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되게 되면 그때 이제 주가가 오히려 그때부터 조정을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이제 빠르게 움직인다면 그런 종목들을 미리 좀 선취하는 전략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주식을 하시는 분들 우리 항상 이제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가시는 게 맞을 텐데요. 내년에 좀 좋은 그런 흐름을 좀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근데 지금 사실 뭐 공포의 사라라는 우리 격언이 있는 것처럼 지금 같이 조금 뭐 FOMC도 앞두고 있고 또 오미크론 바이러스도 또 다시 재확산되고 있고 또 거기에 또 사망자까지 나온 상황에서 이런 공포감이 조금 확산이 되고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저가 매수의 기회로 다시 한번 잡아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오히려 포트폴리오를 조금 가볍게 놔두고 현금화를 가지고 있는 게 좋다라는 그런 의견과 좀 반반 대립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냥 현금화를 좀 두고 있는 게 좀 더 지켜보는 게 나을까요? 아무래도 좀 단기적인 스탠스에서는 이제 현금화를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중장기 차원에서 뭐 길게 본다면 뭐 지금 뭐 떨을 때 사고 뭐 가져가자 그런 것도 맞을 것 같지만 지금의 시장의 전략이 아직 미국에서 이번 주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모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과적인 금리 인상 스탠스가 과연 뭐 어떤 점도표가 2번일 건가 3번일 건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에 대한 상황에서는 미리 일정 부분 현금화를 가지고 그다음에 FOMC 전략을 보면서 뭐 결정할 수 있는 기회 그러면 더 뭐 저가의 메리트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보기 때문에 뭐 현금화를 가지고 가는 전략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미래에셋증권 강남역 WM의 국제문수석 매니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외경제TV의 장유진입니다. 저희 내외경제TV의 다양한 영상과 콘텐츠 잘 보고 계신가요? 더 많은 영상과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지금 왼쪽의 버튼으로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희 다시 보기 채널도 따로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